만약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했으며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가슴 밑바닥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앞으로 100세까지 끄떡없겠다며 환하게 웃어주는데 기쁘기는커녕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해가 저물면 또 하루를 무의미하게 죽였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서늘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고독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마음도 원래 마르는 법이라며 체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70대와 80대를 통과하면서도 매일매일이 벅찬 평온으로 반짝이는 사람들의 비밀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노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집착,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한 체면을 차리느라 정작 내 마음의 평온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이라는 고개를 넘어 무거웠던 삶의 역할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적막뿐입니다.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독이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영혼을 차갑게 잠식해 들어옵니다. 하루는 영원처럼 길게 늘어지고 내 존재 가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듯한 이 감각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그 비결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은빛 인생을 눈부시게 채워줄 다정한 지혜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가만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와 따뜻한 마음의 인연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외로운 노을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독한 어둠 속을 헤매던 한 여성의 영혼이 단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어떻게 눈부시게 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살고 있는 낡은 집도, 통장의 잔고도, 주변의 사람도 단 하나 바뀐 것이 없는데 오직 마음 하나를 고쳐먹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계절이다 말하고 어떤 이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벌 같은 시간이라며 한숨을 쉬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삶을 구원해줄 6가지의 진실을 알고 그것을 일상으로 끌어안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독한 터널을 빠져나온 올해 78의 윤미희 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78이 된 윤미희 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험난했던 세월을 그저 묵묵하고 성실하게 견뎌낸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동네 어귀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새벽 이슬을 맞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 번듯한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만이 미희 씨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생의 전부였습니다. 내 새끼들만 고생 안 하고 잘 살면 내 인생은 그걸로 족하다며 수천 번도 넘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작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언제나 2번째, 3번째로 미루며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65이 되던 해 평생을 바친 철물점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고 부부는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미희 씨의 마음속에 정체 모를 이상한 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설레거나 기대되는 일이라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쓸고 닦고
빨래를 돌리는 일은 그저 죽지 못해 치우는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아도 세상의 풍경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해 보였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날카롭게 찌를 뿐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어도 수십 번은 더 우려먹은 자식 자랑이거나 이미 낡아빠진 과거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5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남편이 덩그러니 소파에 앉아 있지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대화라곤 밥 먹어라, 불 꺼라 같은 건조하고 딱딱한 몇 마디가 다였습니다.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의미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그 길고 적막한 밤이면 미희 씨는 불쑥불쑥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이대로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바싹 말라 죽어가는 걸까 하는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억척스럽게 모아둔 쌈짓돈도 조금 있고 비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집도 있으니 더없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노후의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희 씨의 가슴 한가운데 뻥 뚫려버린 거대한 구멍은 그 어떤 물질로도 세상 그 어떤 환경으로도 도무지 메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만 죽이며 견뎌내야 하는 이 서늘한 감각은 급기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루한 지옥을 버텨내던 75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며 아주 훌륭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00세까지도 거뜬하게 살겠다는 축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희 씨의 가슴을 관통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전율이었습니다. 앞으로 25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이 숨막히는 지루함과 허무함 속에서 그저 시간만 죽이며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새카맣게 아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희 씨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하고 쩍쩍 갈라진 가슴 틈새로 서글픈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혼자서는 아무리 자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듯 앓던 미희 씨의 머릿속에 문득 그리운 얼굴 하나가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최정아 언니였습니다. 정아 언니는 미희 씨보다 몇 살 위였으니 이미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 시절 모진 풍파 속에서도 늘 맑게 웃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툭툭 털고 일어나던 강인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라면 텅 비어버린 지금의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해줄까 싶어 미희 씨는 20년 만에 용기를 내어 낡은 수첩을 뒤져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8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맑고 따뜻했습니다. 미희 씨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채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 다정한 음성을 듣자마자 미희 씨는 마치 엄마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언니,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매일이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허무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소화기 너머 정아 씨는 가만히 등을 쓸어 내려주듯 고요한 침묵으로 미희 씨의 서러움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 미희 씨. 나도 한때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울었으니까. 우리 내일 당장 얼굴 좀 볼까? 내가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찾게 된 비밀이 있는데 미희 씨한테 꼭 들려주고 싶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미희 씨의 눈물에 공감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정아 씨의 6가지 비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가만히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다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침내 근처의 작고 조용한 찻집에서 수십 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정아 씨를 보는 순간 미희 씨는 하마터면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정아 씨의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반짝였고 눈동자에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가득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명품 옷을 두른 것도 아니었지만 정아 씨의 온몸에서는 미희 씨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진짜 행복의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비결이 뭐야?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어? 미희 씨가 절박하게 묻자 정아 씨는 따뜻한 모가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기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희 씨, 나도 일은 넘기고 한 몇 년은 완전히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살았어. 매일 밤 복한술에 기대어 잠들고 입만 열면 세상 원망에 자식들 흉만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찔러댔지. 그러다 75 되던 해에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잖아. 그때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껍데기 같은 가짜들을 진짜라고 믿고 끌어안고 살았는지 말이야. 정아 씨는 가만히 미희 씨의 손을 포개어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마음속에 6가지 진실을 문신처럼 새기고 살기로 했어.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내 눈앞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더라고. 정아 씨가 조곤조곤 들려준 이야기들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미희 씨의 가슴 속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가 깨달은 첫 번째 진실, 그것은 건강이란 돈으로 사는 재산이 아니라 일상을 다정하게 쓰다듬는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몸을 붙잡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고 용하다는 명의를 찾아 전국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력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소박한 일상의 틈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매일 아침 딱 30분씩 집 앞에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걸음수를 채우기 위한 억지 걸음이 아니라 내 두 발이 아직 이 단단한 땅을 딛고 있음을 깊이 느끼는 걸음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갈한 밥을 챙겨 먹고 해가 뜨면 눈을 뜨고 별이 뜨면 잠자리에 드는 그 평범한 일상을 그저 다정하게 보듬었을 뿐인데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에 껴있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씨, 건강은 억지로 쥐어짜서 얻어내는 게 아니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애틋하게 사랑해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더라고. 이어진 두 번째 진실은 관계는 머릿수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연락처에 이름이 많을수록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 믿었지만 생의 끝자락에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수백 명의 얕은 지인들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이해해주는 단 몇 사람뿐이죠. 정아 씨는 오직 체면 때문에 이어오던 피곤한 인연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속이 텅 빈 100명의 인연보다 내 눈물 한 방울의 무게를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진짜 친구. 고독을 고치는 약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완벽함을 미련 없이 내다버리고 헐렁한 평온을 선택하는 용기였습니다. 리 씨는 그제야 자신의 목을 옥죄고 있던 괴물의 정체가 완벽주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먼지 좀 굴러다니고 오늘 하루 계획대로 안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하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그것이 진짜 부유한 노구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미 씨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과거라는 유령을 놓아주고 지금 눈앞에서 숨쉬는 이 순간을 꽉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우리는 이미 까마득하게 끝나버린 과거의 아픈 드라마를 매일 밤 머릿속에서 재방송하며 스스로를 핥히고 고문합니다. 하지만 정아 씨의 말은 명쾌했습니다. 미 씨, 과거는 형체도 없는 유령이야. 유령하고 싸워봤자 내 집만 빠지지. 지금 당장 내 코끝에 스치는 따뜻한 커피 향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을바람의 감촉. 오직 지금 여기에만 내 마음을 온전히 기대봐. 그럼 후회라는 놈은 스르륵 없어지니까. 5번째 진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내가 먼저 내어주는 기쁨이 영혼을 살찌운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자식들이 먼저 전화해주기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슬며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아주 작고 사소한 다정함의 씨앗들이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행복의 숲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목 빼고 기다리다 보면 속만 타들어가. 내가 먼저 다정함을 툭 던져주는 게 내 마음이 100배는 더 빨리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아 씨가 들려준 6번째 진실. 그것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끝을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늘 하루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는 묵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을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끝맺음으로 치부하며 고개를 돌리는 대신 언젠가 반드시 내게 찾아올 오랜 친구처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삶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 씨, 오늘 하루 숨을 쉬고 햇살을 보는 이 평범한 하루가 세상에 2번 다시 없을 기적 같은 보석이 되는 거야. 정아 씨의 기나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미 씨의 2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고 무거운 돌덩이들을 짊어지고 헐떡이며 걸어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돈에 대한 미련, 남들 앞에 체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 씨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찻집 테이블 위에 남김없이 내려놓는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 씨의 삶은 마치 기적처럼 완전히 다른 궤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정아 씨가 일러준 매일 아침의 산책이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발을 끄는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길모퉁이에 아슬아슬하게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을 향해 참 곱게도 피었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의 반짝임에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오감을 활짝 열고 걷다 보니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생생한 생명력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몽글몽글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 씨는 50년을 무심하게 마주보아온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묵묵히 보리차를 끓여 식탁에 올려놓는 남편의 구분 등을 보며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여보, 매일 아침 이렇게 따뜻한 차를 끓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속이 다 따뜻해지네요. 남편은 깜짝 놀라 토끼눈을 떴지만 이내 그 깊게 주름진 얼굴에 수십 년 만에 보는 가장 맑고 다정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서늘하고 딱딱한 공기가 미 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봄눈 녹듯 스르르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함께 걸어온 단 한 사람과 온전히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 씨의 흑백 같았던 일상은 다시 눈부신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든을 코앞에 둔 미 씨는 단언컨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서늘하고 맑은 새벽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살아있다는 벅찬 환희로 파르르 떨립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은 더 이상 끔찍한 형벌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이나 더 이 아름답고 다정한 세상을 음미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축복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과거의 미 씨처럼 숨막히는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큼은 심장 깊숙이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잿빛 인생을 다시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고요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단한 재능이나 억만금의 돈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첫 번째 발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청량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경이롭다. 그리고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으니 휴대폰을 내려두고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발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유난히 차가 구수했다거나 구름이 예뻤다거나 하는 사소하고 기분 좋았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의 색깔을 마법처럼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슬픈 상실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쓸데없는 껍데기들을 하나둘 벗어던지고 내 영혼의 가장 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눈부신 여행입니다. 70세 그리고 80세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울림을 주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남은 생을 더욱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잔잔하고 깊은 평온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